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복층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복층 얘기를 하면요, 한국 분들 복층에 관심도 없는데 왜 복층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복층을 지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요게 오리진 콘도입니다. 자, 요 오리진 콘도에서 우리 가격이 좀 싼 데로 가봅시다. 요 저층 말고요. 고층 중에서 싼 데로 가보면 요거 지금 라마4에 있는 겁니다. 요거 제가 위치가 너무 좋아서 알아봤다가 이것 때문에 판매를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딱 보시면 이게 복층이에요, 복층. 지금 보시면 복층이죠. 자, 그래서 이게 복층이 대부분이라 제가 판매를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우리 또 몇 개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죠. 여기도 그냥 싼 거 들어가면 다 있어요. 자, 요거 랑가명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것도 제가 판매를 안 한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그죠? 판매를 안 한 이유라기보다도 판매를 아예 할 생각이 없었던 콘도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앞에 콘도하고 이 콘도는 판매권이 건설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애초에. 근데 구조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렇게 듀플렉스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듀플렉스잖아요. 듀플렉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듀플렉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죠. 요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가격 싸죠? 자, 요거 보시면 요거 로케이션 되게 애매하죠? 요 콘도는. 로케이션에 장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건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면 심플렉스도 있지만 또 여기 보시면 듀플렉스 있죠. 조그만한 듀플렉스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심플렉스죠. 이건 심플렉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듀플렉스입니다. 그렇죠? 듀플렉스. 자, 2층을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거 어떻게 돼 있나? 자, 요거는 이렇게 판이죠. 이렇게 열려 있죠. 이게 뚫려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절대 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라민트라 건데 라민트라 거도 이렇게 듀플렉스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이제 아래층은 이렇게 심플렉스가 들어가고 위로 가면 이렇게 듀플렉스가 많이 들어간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데오 보면요. 아이데오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콘도가 바로 요 콘도입니다. 요 콘도인데, 그죠? 요 콘도입니다. 요 콘도는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블로그 참고해 주세요. 자, 요거 보시면, 요것도 보시면 듀플렉스죠. 대부분 듀플렉스입니다. 물론 심플렉스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최근에 가격표를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이거 1년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옛날엔 받다가 최근에 1년에 한 번씩 가격표를 받아봅니다. 네, 요거 있죠. 지금 2.29 요거 스튜디오 25짜리 14층 태국인 커터 가격, 외국인 커터 가격은 또 다릅니다. 자, 그런데 큰 차이는 안 나요. 이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건설사가 판매를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건설사가 판매를 안 했어요. 앞에 두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소개했던 콘도들, 거기도 건설사가 판매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독점 에이전시 뭐 이런 데가 판매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흔히 외부 판매사라고 하는데 이 판매사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무서운 건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나이트 프랑크 같은 경우는 나이트 프랑크라고 찍혀 있습니다. 명찰 같은데 명함에도. 근데 이건 명함 줘 해가지고 봐도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명함 달라고 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옷을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엄청 심한 경우는 있죠. 그 건설사 유니폼이 아니라 콘도 유니폼 같은 거 입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콘도를 제가 가격을 하나 분석해 봤더니 와,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건설사로 넘어오면서 외국인 쿼터였던 게 아니고 태국인 쿼터였던 게 외국인 쿼터로 바뀐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봤더니 팔아도 될 물건이 딱 2개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가격이 엉망이라 팔면 안 돼. 그러니까 옛날 그 회사에서 팔았던 그거보다 조금 낮췄는데 그때 워낙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가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면 이렇게 위에가 듀플렉스고 아래가 심플렉스로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왜 위층에다 이렇게 듀플렉스를 막 지어 놓을까? 그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듀플렉스 한번 봅시다. 요게 저 콘도의 듀플렉스죠. 요 제일 큰 겁니다. 이게 면적이 제일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잘 보면요. 이렇게 제가 찍어왔죠. 자, 그런데 여기 사이트 딱 들어가면요. 자, 엄청 크게 보이죠. 엄청. 이봐요. 여기거든. 엄청 크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안 그래요. 안 큽니다. 이거 아래층에 원베드룸, 위층에 원베드룸에서 투베드룸인데 큰 면적이 아닙니다만 이 케이스는 큰 면적입니다. 이렇게 얄쌉한 형태로 듀플렉스를 정말 많이 짓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어떤 데 많이 짓냐, 가격이 싼 지역에 가면 많이 짓습니다. 근데 오리진은 그냥 대놓고 많이 지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요, 산실이나 AP 같은 경우는 듀플렉스를 거의 잘 안 짓습니다. 어쩌다가 조금 짓는데 그 빼고 나면 거의 잘 안 지어요. 다른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듀플렉스를 잘 많이 안 짓습니다. 근데 특정하게 많이 짓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이 지을까요?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한국에서 있는 복층하고는 좀 다르죠. 한국에서의 복층보다는 훨씬 좋죠. 지금 보시면 실링 자체가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복층은 진짜 복층이 아니에요. 그 필로티는. 여기는 보면 구색은 다 갖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에 방콕에서 일을 할 때 요때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인기가 있었냐? 외곽으로 가면 젊은 애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여성들한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쁘니까. 이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면요. 훨씬 이쁘죠. 복층이.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너무 단순해요. 문제가. 딱 2가지만 해도 바로 문제가 나옵니다. 공간이 이만큼 있잖아요.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반에 가면 2층 집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집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무반은요, 개인주택이잖아요. 타운하우스도 사실상 개인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런데 살다가 이런데 오니까 비슷하네 이래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에너지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이게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요, 난방비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에어컨 무시하게 틀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또 2번째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심플렉스로 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듭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지금 전등 있지 않습니까? 이 샹들리에가 아닌데 이거 사실상 요거 되게 싼 겁니다. 그런데 조금 비싼 거 넣으면요 어마어마 비싸요. 그런데 요거라도 넣어야 돼. 안 그러면 보기 너무 싫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튼 있죠. 커튼 이걸 닫을 때 손으로 닫겠습니까? 자동이죠, 자동. 저 풀빌라 같은 데 가면 쫙 누르면 쫙 닫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데 임대는 안 나가죠. 그죠? 직접 사서 사니까
비용은 많이 나가죠? 그 인기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인기가 없겠죠. 자, 그러면 그 인기가 없는데 얘들은 왜 이렇게 외곽으로 싼 데 갈수록 이런 걸 더 많이 지을까? 외곽으로 싼 데 갈수록 더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른 거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요거는 전부 다 심플렉스예요. 라이프 오동숙 스테이션입니다. 자, 요거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원베드룸을 제가 판매를 하는 건 첫 번째가 요 C220이라고 C1M22 요거 우선으로 판매를 합니다. 요게 없으면 요거하고 요거만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다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없어요. 없습니다. 요 뒤에 많아요. 뒤에는 많은데 요거는 없거든요. 우리 고객님이 한 분이 요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어제 있냐 물어보니까 하나 딱 있대요. 그래갖고 오늘 이제 진행을 하려고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연락 와서 나갔대요. 이제 아예 없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 보면 여기는 2개밖에 없죠. 요 뒤에는 4개예요. 같은 위치에. 그러면 이걸 요 앞으로 붙여가지고 이쪽에다 많이 만들면 잘 나갈 거 아니에요. 왜 요 뒤에는 로케이션상에 문제가 있어요. 요 뒤에는 아예 사면 안 되는 위치예요. 이게. 그러면 앞쪽으로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뒤에다 지어놨을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31 있잖아요. 31하고 35하고 가격 차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면 임대를 놔도 어느 게 잘 나가겠어요? 뭐 과도하게 붙여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임대료에 대한 비밀도 제가 한번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비싸게 사버리면요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이중고 겪어요. 이중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제가 이 복층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 투베드룸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베드룸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원베드룸 31을 제안을 받았어요. 자기 돈이 요 정도예요. 그래갖고 여기 갔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 유튜브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여기서까지 꼭 사면 안 된다까지는 아닌데 저는 안 팔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어본 거예요. 그 에이전트한테. 그럼 그 에이전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제일 많잖아. 제일 잘 팔리니까 제일 많이 만들어 놨겠지.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만 또 얘기 드리면 굉장히 비싼 동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콘도가 있어요. 100억이 넘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펜트하우스는 200억 넘어요. 그러면 100억짜리가 잘 팔릴까요? 200억짜리가 잘 팔릴까요? 보통은 펜트하우스부터 나갑니다. 제일 먼저 안 나가도요. 빠른 시일 안에 펜트하우스가 나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펜트하우스만 다 지어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지을까요? 물론 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아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나온 걸 임기응변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 단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거죠? 노블폼 통로죠. 노블폼 통로 좀 고층입니다. 요거는 고층이에요. 저층은 6363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는데 고층으로 올라가면 이쪽이 73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 원베드룸이에요. 52 원베드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31 있죠. 31, 32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통로에서 얘기를 할 때 원베드룸 사면 된다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투베드룸이 이렇게 네모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투베드룸이 적죠. 왜 적을까요?
자, 근데 재미난 건 제가 이 투베드룸 지난 12월 달에 다 팔리고 나서 어떤 이유로 해서 몇 개가 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미리 상담 받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격이 15일 지난 오늘까지도 안 나왔어요. 프로모션도 아직 안 정했고요.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그 전에 11월 달에 했을 때가 제일 싸고 혜택도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쉬워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사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판단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요것도 그 다음에 나올 때 놓치시면 아예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왜 빨리 안 파느냐? 원베드룸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원베드룸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얘네들 원베드룸부터 팔아야 된대. 그래서 투베드룸 금방 팔리니까. 근데 투베드룸부터 내놓으면 투베드룸 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베드룸에다가 지금 프로모션 왕창 주는데 제가 그 프로모션이 뭔지 안 물어봤습니다. 안 팔 거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답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띄어나갖고, 그죠? 이렇게 띄어나갖고 답도 없어요. 여기 지금 기둥이 여기 있어가지고 뚫지도 못해. 답도 없어요. 요렇게 뚫으면 또 되게 안 이쁘게 나와요. 실제로 뚫은 게 있습니다. 되게 안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방이 크게 안 만들어져서 이렇게 주방이 크게 안 만들어져서 되게 보기 싫어요. 자, 그런데 이건 왜 뚫을까요? 요거라도. 제가 예전에 그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리 무너진 데 있죠. 파크 오리진 통로. 거기도 원베드룸 되게 많이 넣어놨었어요. 그거 DWG가 팔아서 그래요. 그러다가 건설사로 넘어왔거든요. 건설사로 넘어오고 나서 처치불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부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 층에 바로 옆에 게 팔리고 하나만 남아있으면 못 뚫는데 두 개가 붙어있는 것들은 다 뚫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야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는 아예 있잖아요. 설계까지 다 바꿔갖고 아예 뚫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뚫고 있잖아요. 면적이 작아서.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렇게 원베드룸 많이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복층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층을 이렇게 잘 봅시다. 그러면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둥, 두 번째는 이 공간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면을 잘 보시면 이 높이 있죠. 이 높이가 진짜 2층일까요? 진짜 2층인 데는 있어요. 2층보다 더 높은 데도 있어요. 비싼데. 그런데 이거 싼 데잖아요. 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작은 걸 굉장히 쪼개 갖고 넣어놓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천천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